자, 유하입니다. 녹화 시작함. 오늘은 땅땅땅땅 그림 강좌 12편인 근육 하를 진행을 할 거고요. 하에서는 등이랑 하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숙제 검사, 등 하체 근육 질문 답변 일러스트 피드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빠찌. 숙제 검사나 하자. 아, 근데 이번에 검사에서 어차피 피드백 할 게 별로 없던데? 이거 아닌데? 아니 가릴 거면 다 가리던가. 왜 옷을 입혀놨는데? 아, 더 이상해 보이잖아. 그냥 맨몸이었으면 안 이상해 보였을 텐데. 자, 이렇게 해온 거. 아, 근데 원래 이때는 피드백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고쳐서 왔더라고. 그러면은 이미 좀 수정이 돼 있었던 몇 개 기준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숙제를 2장 하면서 그리면서 깨달았던 건지. 자, 첫 번째. 보여 화면? 네, 격반 삼각근을 여기서 시작하고 싶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어색하다면 삼각근이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겠지?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비근을 했었잖아요. 목비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근육이었지. 그래서 이게 좀 더 두꺼워져야 돼. 그러고 여자니까 승모근은 좀 더 내려가게 돼. 만약에 이게 모델 위에 그려서 그런 그린 거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사실 목비근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수업할 때 알려줬던 건데 여기가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근육들이 이렇게 다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전 수업에서 말했던 거니까 그냥 한 번만 인지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아까 전에 위에선 틀렸는데 역회에서 갑자기 맞아져가지고 역회로 피드백을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이거 팔꿈치 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근육이 이렇게 가려져요. 근육에 가려져서 튀어나온 부분만 보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선 이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남캐에서는 팔꿈치뼈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 그래서 원래 피드백을 넣으려고 했는데 역캐에서는 잘 해오셔서 그냥 역캐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등 근육인데 아직 안 배워서 안 넣은 거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때? 오래 걸렸어요? 참 잘했어요. 오래 걸렸나요? 이제 여러분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예전에는 애들이 하루를 안 됐었는데 숙제가. 8시간 보고 온다고? 그 정도여야 돼? 기다리는 동안 다음 숙제를 보겠습니다. 언제나 부딪히는 2주차 역습. 아, 이거 아니, 근데 지금 12회차인데 2회차 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조금 늦게 수업에 참여해서 그런가? 약간 중요하긴 해. 2장 해온 거 확인해 봅시다. 두 시간 33분? 오, 괜찮은데? 그 정도는 숙제 할만하지 않나? 근데 실제 원래 해오는 숙제는 모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그려오는 거거든?
근데 두 개를 반반씩 나눠서 해왔어. 두 개를 반반씩 나눠서 해왔어. 이거는 남캐 기준으로 피드백 할게요. 아니 나 이거 할 거 있어서 하나만 가져가자. 첫 번째 남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근육이랑 다른 피드백인데 남자는 팔이 바깥으로 꺾이잖아요. 이거 여자인체가 그렇습니다. 여자인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팔이 꺾이게끔 나가고 남자는 이게 안 돼. 이게 되려면은 팔을 일부러 미안해. 잠시만. 남자가 만약에 팔이 이렇게 꺾이려면은 팔을 여기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이 자세가 안 돼요. 남자는 팔을 일자로 그려줘야 한다. 일자라는 거의 기준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해인체일 때. 그리고 내가 아까 여자 쪽에서 뭘 얘기하려 했냐면은 이게 우리는 예쁜 근육을 그려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게 더 예뻐요. 이 위를 표현하지 말고 그냥 나눠주는 게 더 예뻐. 이렇게 나눠서 근육을 펴주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실제로 일러스트를 그릴 때도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배꼽이거든요. 이렇게 네 개가 나오긴 해. 나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식스팩이 아니라 텐텐이 되는 거지. 얘는 텐텍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이걸 노린 거면 괜찮아. 근데 노린 게 아니라면은 이 허리 잘록한 부분에 배꼽이 오게 되니까 원래는 여기에 보통 3개가 들어오긴 해요. 3개가 들어오고 이제 이 아래로 해가지고 8번째가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 친구도 이거 한 2시간 걸렸나? 여러분 좀 외워지셨어요? 이거 외워줘야 되는데. 외워졌어요? 30밖에 안 됐다고? 알아, 여기 완력월금 빠졌다. 응. 몸뚱아리 자는데 오래 걸려. 그거는 그럼 그냥 2회차 영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료만으로 안 되는 거면? 뭐가 어디에 놓있는지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자료 보고 일러스트 그릴 수 있게 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뭐가 덮고 덮이는지는 좀 더 그려봐야. 근데 나도 그거 어려워. 그리고 실제로 뭐가 어디를 덮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또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가지고 또 새롭게 일러스트 자료를 보면 또 헷갈리고. 2회차 숙제 했었나? 한번 해봐. 2회차 숙제 해보는 게 좀 도움 될 거야. 그럼 수업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먼저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어떤 걸 복습을 할 거냐. 근육 상에 있었던 저희가 했었던 상체 전면 근육이랑 그리고 팔 근육 그리고 목 근육까지 한 다음에 넘어갈 거야. 이유가 뭐냐. 등 근육에서 걔네들이 다시 쓰여요. 걔네들이 몸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와, 피드백 10분 만에 끝났어요. 자, 상체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대흉근입니다. 쇄골에서 나와서 팔 근육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말려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정확히 반으로 나눴을 때 위에 2개, 아래 2개, 그리고 이게 숨겨져 있는 거 하나에서 한쪽 땅 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근육이 안 붙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해 같은 거 그릴 때도 가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예요. 여기가 가운데가 내가 가슴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근육 모양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흉근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몸통에 해가지고 외복사근이란 게 들어와요. 이 외복사근 위로 톱니근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게 왜 톱니근이냐면 외복사근이랑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톱니근 뒤쪽으로 해가지고 광배근이 나와요. 얘가 이제 등 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아예 발달이 안 하기도 해. 등은 있는데 앞쪽에선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복직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근 근육입니다. 허리 들어가는 부분이 내가 항상 배꼽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배꼽이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위쪽으로 쪼개지는 거야. 근데 얘네도 잘 붙어있지 않아요. 얘네도 완벽히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긴 거에 따라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한데 사람마다 좀 숫자도 다르긴 한데 보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6개랑 그리고 7개, 8개에서 보통 8개 정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만약에 근육을 빵빵하게 키웠어. 그래서 아래까지 부풀 수는 있는데 아래가 이렇게 전부 부푸는 건 아니고 위쪽만 부풀고 안쪽은 다시 들어가요. 아래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했던 상하체 끝입니다. 이름까지는 사실 정확히 안 외워도 되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저 근육이 어디에 달려있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이에요. 자, 목뒤근입니다. 첫 번째 목뒤근이에요. 앞쪽에서는 귀 아래부터 해가지고 쇄골까지 붙어있는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쇄골 옆모습에서 표현하는 부분 있잖아요. 쇄골에서 이어지는 이 곡선. 그게 여러분이 목뒤근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흉쇄 유돌근. 사실 앞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옆으로 가서 쓰입니다. 존잘님들 크로키 하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하게 목이 엄청나게 이렇게 꺾여 있는 크로키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이 흉쇄 유돌근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방패 온 걸 어디에 쓰이냐? 나중에 남캐 그릴 때 목젖 어떻게 그리냐는 분들이 계신데 그 목젖 위치 잡으려고 방패 연골이 어디 달려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승모근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등이랑 이어지는 근육인데요. 이렇게 쇄골이 있잖아. 그럼 등에서부터 감싸서 이렇게 오는데 보통 3분의 1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와. 쇄골에. 그리고 남자는 이 정도로 발달하는데 여자는 발달을 더 안 해요. 여자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역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전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목이. 얘네는 아예 승모근을 없는 상태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상체에서 이렇게 목이 붙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목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었던 여성 근육. 여성 근육은 광배근도 안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고 전체적으로 홀쭉하게 돼요. 이게 근육량이 적어가지고 홀쭉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승모근도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했던 상체인데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저희가 저번에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넘기겠습니다. 필요하면 잠깐만이라고 외쳐. 자, 팔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팔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저희는 이렇게 5가지로 볼 겁니다. 팔꿈치뼈는 뼈니까요. 자, 여러분 삼각근이 옵니다. 어디서 오냐? 아까 말한 대로 쇄골부터 시작해서 이 광배근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말려드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대흉근이죠. 왜 광배근이라고 해? 네, 대흉근이 이쪽으로 말려 들어가게끔 생겼잖아요. 이 모양 그대로 생겼습니다. 삼각근이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앞쪽은 이두근, 뒤쪽은 삼두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도
앞쪽은 전완근, 뒤쪽은 완요골근이 들어갑니다. 팔에서 포인트는 팔은 전부 꽈배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제 어떤 게 뒤에고 어떤 게 앞에 있냐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름을 외운다라기보다는 이제 곡선의 모양을 외우는 거지. 이 꽈배기가 어느 쪽으로 빠지는지에 대한 모양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팔꿈치뼈를 여기다 왜 넣었냐? 이 삼두근이랑 완요골근이랑 전완근 이 사이에 팔꿈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근육들에 파묻혀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각도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근육 같은 거에 이렇게 팔꿈치가 살짝 가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팔꿈치 뼈가. 이런 거를 나중에 표현해 주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팔꿈치 뼈가 어느 위치인지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팔 이해 안 가는 사람. 이것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했던 상체랑 팔을 합치면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없죠? 넘길게요. 아, 이제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 상체 근육을 다시 알려드렸던 이유는 싸우면 질 것 같다고? 나도 질 것 같아. 내가 창조자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상체를 알려드렸던 이유예요. 광배근 기억나시나요? 위에서부터 갈까? 위에서부터 가자. 자, 저희가 목 했었잖아요. 이제 목에 있었던 이 목비근 있죠? 이 쇄골이랑 이어지는 이 근육. 이 목비근이 뒷모습에서 보입니다. 목이 일자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야. 뒤에서 오면. 목비근력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아까 쇄골의 1분의 2에서 1분의 2 지점 정도? 뭔 소리야. 3분의 1에서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온다고 했던 승모근 있죠. 감싸고 있는. 걔가 등에서는 이렇게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앞모습으로 봤을 때 한 명치? 가슴보다 좀 아래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승모근이 전체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하근근막이랑 후근근이랑 대원근이라는 게 와요. 얘는 사실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원래는 나눠야 하는데 왜 모양을 외우기 싫어서 제가 합쳐왔어요. 이걸 나중에 왜 외워야 하냐면은 그 팔을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겨드랑이 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겨드랑이 안쪽에 보이는 게 다 근육이거든요. 이제 그런 안쪽에 있는 거 표현하려면은 여기 세 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나중에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외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색깔로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광배근, 이 초록색 광배근, 얘도 등으로 이어지는 근육입니다. 등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외복사근도 아까 앞에서도 보였던 근육이었죠. 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옆구리살 그 근육입니다. 근데 얘도 남자들이 훨씬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 남자분들 오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저희가 항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에요. 보통 저희는 여기가 아프죠. 이렇게 하면은 등이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등 구조를 외워야 해요. 외운다면은 뭘 해야 하냐면요. 이 등이 내가 이렇게 색깔을 나눴다고 정말 이대로 딱딱 나눠서 생기진 않았거든? 이제 위치를 외운 다음에 실제 등 사진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뭔가 애매하게만 경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 할 단계는 여기에 이 근육들이 있다랑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덩어리로 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잔뜩 그려놔서 그렇지 생각보다 수로 세보면은 많이 되지 않아. 사실 목뒤근 저번에 했던 근육이고 승모근도 저번에 나왔던 근육이고 광배근도 저번에 나왔던 근육이고 외복상도 저번에 나왔던 근육이에요. 이제 걔네가 뒤쪽에서 어떻게 덮고 있는지만 인지를 하면 되고요. 이 외에 추가된 거는 이 세 가지 근육 합쳐져 있었던 거. 이거랑 척추기립근. 근데 얘는 사실 광배근이랑 외복사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서요.
이렇게 6가지 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건 2가지밖에 안 됩니다. 2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상체 앞면에서 배웠던 게 뒤쪽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예요. 와, 이러면 등이 끝납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하체입니다. 난 정말 얘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정말 머리가 아팠거든? 한 번에 지나면 엄청 아프겠다. 와, 이거 다리 한 번에 지나면 죽지 않을까? 사실 얘도 많이 나뉘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뭉텅이를 묶어서 왔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 쪼개서 하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림에 적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만약 본인이 막 근육 빵빵한 캐릭터가 그리고 싶고 약간 근육이 많이 표현되는 그런 일러스트가 그리고 싶다면 여기서 더 팔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육 표현만 하고 싶은 거라면 사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냥 캐주얼한 식스팩 이 정도 그리는 것도 그냥 이 정도 나눈 것만 봐도 충분해요. 대둔근입니다. 엉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더 근육이 많아가지고 딱딱한 모양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살이 붙는 거고요. 대둔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둔근은 어느 정도 앞에서 보입니다. 크면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면은 이 초록색 이게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로 덮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나는 이제 대둔근이 앞면에도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정도까지 그려서 온 거고. 자, 다음 외복광근입니다. 얘는 저희가 어디다가 쓸 거냐면요. 일러스트를 그리는 거 보면은 허벅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좀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살이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무릎 있고 여기 안쪽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걸 근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해나 약간 그런 거 그리실 분들은 여기 이 위치가 튀어나오는 지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위치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 근육이 역해는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역해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역해를 그리려고 해도 이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위치를 알고 계셔야지 지방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전면은 이렇게 3등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남캐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 이렇게 명암 진 거 그리고 무릎 위에 이렇게 근육이 있는 거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아 무릎 위에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외우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3개로 나눠가지고 무릎 위에 명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까지 여러분 못합니다. 이제 쫄라맨 그리던 애들이 이제 인체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나중에 일러스트 그리면 차라리 거기서 피드백을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은 여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십시오. 그리고 얘는 뒷면에도 보입니다. 뒤쪽도 이렇게 같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은 부분이 대퇴이두근이랑 방근형근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얘도 그냥 한 번에 외우시면 돼요. 물론 얘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명암 표현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 할 단계가 아니에요. 애초에 진짜 마초 캐릭터를 그리는 게 아닌 이상 그 정도 명암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은 초록색이랑 보라색은 뭉텅이로 모양과 위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맞아, 너희는 능이버섯이야. 약간 이제 레벨 10이 됐는데 한 레벨 50짜리를 보면서 50짜리 거를 미리 재료 막 모으고 장비 모으고 그러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근데 그래봤자 의미 하나도 없고 엄청 빡세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허벅지가 끝났습니다. 아래쪽은 더 쉽습니다. 제가 뭔가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종아리는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색과 이 분홍색. 그냥 내가 안에 그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은 종아리에선 이 두 가지만 외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뼈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거 뼈거든요. 이 가운데 저거.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종아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빛 표현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빛 표현을 기준으로 그냥 이 분홍색이랑 회색이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은 여기다가 뼈로 인한 빛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와. 뒷면은 회색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얘가 이런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아래가 전부 종아리야. 이 아래쪽 다리에서 얘가 원래 두 개로 나뉘어요. 얘도 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뉜 게 확실하게 보여요. 심지어 그래서 이 무릎 뒤쪽이 이름 뭐라고 하더라? 또 까먹었네.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얘가 튀어나와서. 근데 보통의 남캐랑 역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기 두 덩어리가 있고 이 두 덩어리 때문에 여기를 굴곡이 생긴다라고만 외우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선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정도로 간추려서 하면은 사실 외우기 쉽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뒤에는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만 있는 거고 앞쪽에는 초록색, 회색, 그리고 살짝 보이는 분홍색 이것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상 거의 지방이니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이제 해야 될 일은 근육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잡는 방법이야. 제가 지금 애매하게 알려드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표현하겠다고 막 역해인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근육해서 표현하고 이 근육도 약간 내가 위쪽을 튀어나게 그렸는데 애매하게 그냥 전부 동일한 곡선으로 그려버리고 이러면서 뭔가 근육 모양이 애매해지면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이상해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받은 숙제로 모양 잡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이걸 숙제로 낼 거예요. 관련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나요? 수업 복습하면서 20분 걸렸네요. 숙제 기간이 좀 길어야 할까? 아니 그 정도야? 아니 왜? 내가 무슨 숙제를 낼 줄 알고. 질문 없나요? 약간 머리로는 이해가 가서 직접 그려봐야 알 것 같아? 직접 그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필기 그만하고 대답해. 어차피 이거 자료 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나왔던 자료도 전부 이미 저장해놨으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저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숙제는 뭐냐면요. 이거 그려오기예요. 이번에는 모델도 안 그려도 되고 얼굴 이목구비도 표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숙제. 남자. 어우, 타블렛이 이상해. 남자 전면이랑 후면. 그러고 여자 전면 후면.
이렇게 근육 덩어리로 나누고 색깔로 나눠오기. 네, 근데 이번에는 색상까지 이렇게 넣어서 나눠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광백은 여기 앞에 그린 사람들이 만약에 파란색으로 칠했으면 여기 광백은도 파란색으로 나와야겠죠? 여러분이 이번 숙제를 하면서 인지하면서 숙제해야 될 거는 2개입니다. 위치 틀리지 않기랑 두 번째는 예쁜 모양 나찾기. 네, 무슨 질문이요? 네. 상관없는데 좌우 반전했을 때 어색하면은 그건 내가 눈치 못 채게 해줘. 나도 이거 다 좌우 반전으로 그렸거든? 근데 가끔 좌우 반전하면 여기 엄청 얇아지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럴 거면 그렇게 안 그리는 게 나아요. 네. 그것만 괜찮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더 질문 있나요? 이렇게 모양이랑 색깔로 덩어리로 나눠서 오실 거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곡선 라인 같은 거 여러분 기준에서 다른 자료도 봐도 괜찮고 내 자료 봐도 괜찮아. 예쁜 라인으로 찾아서 그려오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퉁쳤는데 안에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라색 뭉텅이로만 표현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얘도 그냥 초록색으로만 이렇게 뭉텅이를 칠해도 괜찮아. 안쪽 표현 안 하고. 하지만 광배 쪽은 하셔야 돼요. 이번 숙제 기간은 몇 주인가요? 26일입니다. 너네 시험 다 끝났을 때지 그때면. 시험 다 끝났을 때잖아.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될걸요? 약간 팁인데 앞면이나 뒷면을 그린 다음에요. 먼저 하나만 그린 다음에 그 투명도를 낮춰서 이 위에다가 다시 앞면을 그리는 거야. 이러면은 위치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러면은 위치 틀릴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지금 금방 그리고 있잖아. 금방이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본인이 하나만 그린 다음에 위에다 대고 그리면 인체 같은 거 다시 안 잡아도 되니까요.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네도 금방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음. 이게 너네가 인체 잡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실 저런 덩어리 나누는 건 이제 금방금방 한단 말이지.
이러면 더 질문 없나요? 그럼 일러스트 피드백을 해봅시다. 개인이 그려온 일러스트 피드백인데 하루에 한두 장씩만 진행할 거고 없으면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어느 부분이 피드백 받고 싶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밤까지 수정한 왼쪽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 그림에 차렷을 하면 너무 밋밋해서 컨트라포스터를 넣긴 했는데 기억한 거는 어깨선이랑 골반선이 엇갈리게 하면 되는 걸로 기억한다.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게 맞는지, 그리고 골반이 지금 인체 비율에 적합하게 들어갔는지, 머리 크기가 큰지, 가슴 크기가 적당한지. 복사. 첫 번째, 컨트라포스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모델한테도 쓰이는 거거든요. 약간 어깨, 골반, 그리고 또 무릎, 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엇갈리게 그려주면은 좀 더 역동적이게 보인다. 좀 더 몸매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걸 넣으려고 골반이랑 어깨를 틀어서 넣어놨죠. 이게 적당히 들어갔는지. 사실 이건 더 틀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틀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에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일자예요. 이거를 넣을 거면은 확실하게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꼬는 게 더 확실하게 들어가요. 이러면 뭔가 같은 느낌으로 넣어도 훨씬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중간선을 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할 때는 중간선이 휘어지지 않으면은 약간 잘못 그리면 탈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옷도 이렇게 들어올 거고. 아마 가슴이 작아 보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도 이 곡선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뭔가 가슴 큰 거를 표현을 하려고 가슴골을 그려놨는데 이제 정면에선 사이즈가 그 정도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지. 이대로 가슴골을 넣어주고. 하면은 조금 더 커 보이죠. 골반 크기는 적당해요. 근데 배웠던 골반뼈가 안 들어가서 그래. 여기 배꼽이 오고 이 골반뼈가 없어서 그래. 골반 크기도 적당합니다. 골반뼈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사실 바지는 여기부터 옵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치골 바지라서 이거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 선?
이 선 말하는 건가? 이 골반 튀어나온 것 때문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기랑 이렇게 이어서 넣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기랑 이어지는 곳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이 지워져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바깥쪽 형태를 제대로 잡으면은 이 선들이 필요가 없긴 해.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선이 복근이었다고 해도 복근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오히려. 이쪽에는 원래 선이야. 나 이거 사람들이 그릴 때 뭐 그리는 건가 했는데 이거 골반 표현하는 거였구나. 지금 처음 알았어. 다들 저 그리길래 뭐 그리는 거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렇습니다. 복근을 그리고 싶었으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복근 위치는 저희 아까 수업에서도 복습했으니까. 또 뭐였지 질문? 아 머리 크기. 난 머리 크기는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머리가 아니라 얼굴이 커서인 것 같아. 이 머리 뒤통수가 크다랑 얼굴이 크단 좀 달라서 얼굴은 살짝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 살짝 줄인 거. 이 정도 차이? 물론 여기다 아까처럼 이 곡선 넣어주면 더 좋고. 가슴이 작은 것 같진 않은데 처진 것처럼 나와서 그래. 처진 것처럼 나오고 곡선이 없어서 그래 가슴도. 이렇게 원래 나왔어야 하잖아요. 이 사이즈면. 네, 그리고 중간선도 이렇게 돌았으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니까 큰 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옷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오히려 커 보여. 좀 긴 옷이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오겠죠? 네, 이 정도까지는 되셔야 합니다. 가슴이 작은 게 아니라 정말 곡선이 안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약간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있나? 아, 이건 내가 아까 이거를 보자마자 이 포즈를 해봤거든요? 아니, 그 팔을 봤는데 손이 안 되는 거야, 저 손이. 그래서 내가 이 포즈를 해보고 왔어. 근데 왜 어색한지 알겠더라고. 아, 내 로카티. 손이 앞으로 와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본인이 몸으로 해보는 게 나은데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세를 했을 때 팔이 사실 이렇게 좀 더 떨어져야 해요. 너무 몸통이랑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팔이 뭔가 어색해서 아까 사진 찍어서 해보고 왔어. 이 정도? 근데 뭔가 트는 걸 과감하게 못하는 건 그림 처음 그리시는 분이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옆모습을 그려도 몸이 보면은 다시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와 있어. 그리고 막 꺾는 거를 해도 분명히 이렇게 꺾었으면은 이렇게 회전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회전을 잘 못 넣더라고. 회전이 들어가야 이제 다른 포즈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그릴 때 회전을 이것저것 넣어주면서 그리셔야 돼요. 끝입니다. 나 녹화 꺼도 돼? 고생하셨습니다.